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그저께였나요? 조선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면서 화웨이가 통신 반도체 부문마저 삼성전자에게 급하게 계약을 요청했다는 이슈도 전해드렸었는데, 최근 세계적인 이 보건 이슈 이후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업황, 그 세계가 반도체 그 세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세계 경제를 이끄는 두 국가, 중국과 미국의 의도에 의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중국의 의도는 사실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일정했습니다. 반도체 자급화를 하겠다는 일념 아래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부족한 기술력으로 못 따라오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 그래도 SMIC가 수율이나 품질까지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4나노를 만들고 있기는 건 사실이고, 칭화윤이나 이노트론, 그리고 그 자회사인 그 칭화윤의 자회사인 그 어디죠? YMTC 양쯔강 메모리, 그리고 이제 창신 메모리, 허페이 창신 이런 회사들이 낮은 수준의 낸드 디램 제품들이지만 시제품을 뽑아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조금 반도체 회사들의 불안감을 키워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 기술력 차이가 상당하고 파운드리 SMIC는 그나마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수준의 양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또 산업 특성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 나노대가 최근 7나노, 6나노까지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노대가 계속해서 낮아질수록 웨이퍼당 생산 단가까지 같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웨이퍼당 나노가 작아지면 들어갈 수 있는 디램이나 낸드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 효과도, 물론 이제 공정이 복잡해지고 EUV 같은 이제 장비 단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중첩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7나노, 6나노까지는 이제 투자 대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나 조선처럼 중국이 쉽게 한국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의견이 지배적인 어떤 상황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따라잡았다는 표현은 기술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급 캐파를 미친듯이 늘려가지고 디스플레이의 LCD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판가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행위를 반도체에서는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AP나 서버용 반도체나 딥러닝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들은 그 나노대 자체가 아예 납기 선단 공정이라고 부르죠. 지금으로 치면 6나노 수준, 그리고 향후에 또 5나노 그런 수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애초에 중국이 따라잡질 못하고 있으니까 공급을 몰아붙여가지고 이제 판가를 떨어뜨리는 전략 자체가 안 통하죠. 그리고 그 아래 나노대, 그 위 나노대, 그러니까 14나노 이런 데에서도 아직은 수율이 안 나오고 있고, 그런 수율 관리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까지는 미래 제가 5년 후까지 무당처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는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 정도로 우리가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지금 지형도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느닷없이 미국이 두 가지 카드를 꺼내 들었죠. 하나는, 첫 번째 카드는 원래 미국 내에서 지역의 화웨이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제재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퀄컴이 설계를 했다. 근데 그걸 TSMC가 만들어서 화웨이에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했다. 근데 TSMC가 만들어서 화웨이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미국 외 지역에서도 미국의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생산해서 화웨이한테 제공할 시에도 라이센스를 득해라 라는 내용을 제재안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근데 미국의 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미국의 생산 그런 설비, 그리고 설계 소프트웨어링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말이 라이센서를 득해라라는 것이지, 사실상 화웨이한테 공급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물론 유예기간이 120일 정도 있습니다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삼성이 메모리도 화웨이에 판매를 못하는 것이냐, 그것은 직접적이진 않고요. 물론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해서 삼성한테 요청한 거는 삼성이 공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타격은 있는데, 메모리는 삼성이 완전히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삼성의 IDM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설계해서 생산까지 하고
하고 이제 공급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즉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뭐 삼성에게 타격은 맞는데 아주 심각한 타격은 아니다라는 점 정도 딱 짚어놓고 체킹을 해놓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이러한 어떤 화웨이의 제재를 그 전보다 한층 더 높은 수위로 강화한 게 하나의 이 미국의 카드이고, 두 번째 카드가 이 발표를 한 날 5월 15일이었죠. 동일한 날짜에 대만의 TSMC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가 미국의 5나노 파운드리 팹을 건설하겠다고 동시에 발표를 했죠.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미국 상무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제 팹이 건설될 예정인데, 상무부의 뭐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나 규모까지 공개한 건 아니지만, 분명 우리가 시점으로 볼 때 미국과 TSMC가 사전 교류가 있었음은 사실상 뭐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고, TSMC가 미국 쪽에 붙은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영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예전에는 뭐 양안 합작, 뭐 대만의 TSMC의 기술에 중국의 자본이 합쳐져서 뭐 UMC 같은 회사, 뭐 SMIC도 결국에 이제 그런 배경을 안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영향이 많았는데, 이는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TSMC가 딱 붙었다라는 것은 당장 SMIC라는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를 통해서 뭔가 자급을 해야 된다. 물론 이런 어떤 시나리오는 제 생각에 SMIC로는 중국의 반도체 커버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14나노는 그나마 뭐 조금 생산이야 하겠지만, 그 윗단인 7나노, 6나노대 AP나 뭐 이런 것들을 선단 공정은 SMIC는 시제품조차 지금 생산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R&D 단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고개를 숙이지 않을까, 그게 이제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미국도 그 시나리오로 지금 협상 테이블로 이 카드를 쓰는 것이라고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SMIC 아니면 중국이 이제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화웨이가 급하게 자꾸 이제 삼성전자에 오더콜을 넣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오더콜을 넣는 것도 단기적인 것이지, 결국에 미국의 견제 아래 삼성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화웨이의 단기적인 미래가 지금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뭔가 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둡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TSMC랑 삼성전자가 미국에 왜 꼼짝 못하냐, 미국이 한마디 하면 이렇게 뭐 화웨이한테도 공급을 못하게 되고 왜 꼼짝 못하냐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물론 미국이 뭐 세계 1위 패권 국가고 경제 1위 대국이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주요한 요인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산업에서의 사실관계 따져보면 TSMC만 봐도 미국의 팹리스 기업으로부터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초기부터 미국의 팹리스 기업을 먹으면서 그 매출을 먹으면서 커온 기업이에요. 뭐 예를 들면 애플, 자일링스,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이 말하는 거죠. 애플은 뭐 AP, 자일링스는 다들 아시는 이제 FPGA, 그러니까 납품하고 나서 프로그래밍하는 반도체가 FPGA죠. 그 다음에 자일링스가 이 분야 1위인데 인텔과 또 경쟁하고 있는 분야고, 뭐 엔비디아는 GPU고,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도 과감히 이 파운드리에 사활을 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 평택 P3 하부층 절반을 파운드리로 또 만들기로 결정을 했죠. 결국 미국 팹리스 기업들을 삼성도 버릴 수 없고, 물론 미국의 소프트웨어링 장비를 써서 어차피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게 보다 직접적인 이유지만 어차피 장사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팹리스 고객 기업들을 버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견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또 하나의 축이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SMIC로 모든 것이 커버되지 못하므로 뭐 몇 년 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선 미국의 고개를 숙이지 않고서는 중국의 어떤 반도체고 뭐고 지금 산업 자체가, 미래 산업 자체가 어려움에 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간다면 모바일에서 화웨이랑 유럽에서 경쟁하고 있는 삼성에게도 단기적으로는 또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이제 모바일 측면에서만 보면 이제 뭐 그 보건 이슈가 결국엔 모바일 수요의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지만, 화웨이랑 경쟁 구도 점유율에 있어서는 화웨이 뭐 14나노
몇 년 전 폰을 구글 GMS도 못 놓고 내놓는 화웨이 이기는 거는 이제 삼성에게 일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어쨌든 이것은 뭐 조금 과한 상상이고 어느 정도 선에서 분명히 타협이 갈 수밖에 없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책임 논란과 더불어서 중국의 패부를 찌르는 듯한 전략을 취한 미국의 한 수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뭐 미국이라는 한 나라, 그 나라의 이익의 측면에서는 뭐 꽤나 날카로웠다라고 판단을 하고, 중국도 동일한 날짜에 SMIC에 대해서 조달이 투자를 발표하면서 한번 해보겠다는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게 중국이 이제 자급을 진짜 하고 미국이랑 관계를 끊겠다라는 포석으로 보기에는 이 기술력 측면에서 너무나 지금 부족하고, 제 생각엔 자금률 계획을 좀 더 빨리 해야겠다. 이거 진짜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겠네라는 위기감에 의한 투자 발표라고 여겨지고, 뒤편으로는 결국 미국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